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해외 고전 소설 원문을 AI가 해석해서 들려주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앤은 샬럿타운으로 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어려운 역사 시험도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기하학 시험을 앞두고는 크게 걱정합니다. 모든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앤은 초조하게 2주간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다이애나가 신문을 들고 달려와 앤이 길버트와 함께 전체 1등 공동 1위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33장 호텔 콘서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하얀 오건디 드레스를 입어. 앤, 다이애나가 단호하게 조언했다. 그들은 동쪽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 밖은 이제 막 황혼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과 사랑스러운 연황록색의 황혼이 갈리고 있었다. 창백한 광택에서 점차 번득이는 은빛으로 짙어지는 크고 둥근 달이 유령이 나타나는 숲 위로 걸려 있었다. 공기는 졸린 새들의 지저, 변덕스러운 산들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웃음소리 같은 달콤한 여름의 소리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앤의 방은 중요한 치장이 진행 중이었기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등불이 켜져 있었다. 동쪽 다락방은 4년 전 그날 밤 앤이 그 황량함이 무정하고 싸늘하게 자신의 영혼의 골수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던 데와는 매우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마릴라가 체념한 듯 묵인하는 가운데 변화들이 서서히 스며들었고 마침내 그곳은 어린 소녀가 바랄 수 있는 만큼이나 달콤하고 우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앤이 초기에 상상했던 분홍 장미가 그려진 벨벳 카펫과 분홍 실크 커튼은 확실히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그녀의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왔기에 그녀가 그것들을 아쉬워했을 것 같지는 않다. 바닥은 예쁜 돗자리로 덮여 있었고 높은 창문을 부드럽게 감싸며 방랑하는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커튼은 연두빛 같은 어슬린 소재였다. 금빛이나 은빛 브로케이드 테피스트리가 아니라 우아한 사과꽃 무늬 벽지가 발린 벽에는 앨런 사모님이 앤에게 준 좋은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의 사진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앤은 그 아래 선반에 생화를 꽂아두는 것을 감성적인 규칙으로 삼고 있었다. 오늘 밤에는 흰 백합 한 줄기가 향기의 꿈처럼 방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다. 마호가니 가구는 없었지만 책으로 가득 찬 흰색 칠을 한 책장, 쿠션이 깔린 고리버틀 흔들리자 흰 머슬린으로 주름 장식을 한 화장대, 그리고 예전에 손님용 방에 걸려 있었는데 아치형 꼭대기에 통통한 분홍색 큐피드들과 보라색 포도가 그려진 기이하고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거울, 그리고 낮은 흰색 침대가 있었다. 앤은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 옷을 차려입는 중이었다. 투숙객들이 샬럿타운 병원을 돕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고 이를 돕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아마추어 재능꾼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화이트 샌즈 침례교회 성가대의 버사 샘슨과 펄클레이는 이중창을 부르기로 했고 뉴브리지의 밀턴 클라크는 바이올린 독주를, 카모디의 위니 아델라 블레어는 스코틀랜드 민요를 부르기로 했으며 스펜서 베일의 로라 스펜서와 에이벌리의 앤 쉬리가 낭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앤이 한때 말했었을 방식대로라면 이것은 그녀 인생의 한 시대였고 그녀는 그 흥분으로 기분 좋게 전율하고 있었다. 매슈는 자신의 앤에게 부여된 영광에 만족스러운 자부심을 느끼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마릴라 또한 그에 못지않았으나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책임 있는 사람도 없이 젊은 애들 무리가 호텔로 쏘다니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과 다이애나는 제인 앤드루스 그리고 그녀의 오빠 빌리와 함께 그들의 인육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으며 다른 여러 에이벌리의 소녀들과 소년들도 갈 예정이었다. 도시에서 온 방문객 일행도 기대되고 있었고 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출연자들에게 저녁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 정말로 오건지 드레스가 가장 나을까? 앤이 불안하게 물었다. 내 파란 꽃무늬 머슬린 드레스만큼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그만큼 유행에 맞지도 않고. 하지만 이게 너한테 훨씬 더 잘 어울려. 다이애나가 말했다. 아주 부드럽고 주름 장식이 많아서 몸에 착 감기거든. 머슬린은 빳빳해서 널 너무 차려입은 것처럼 보이게 해. 하지만 오건디는 마침 애 몸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여. 애는 한숨을 내쉬며 굴복했다. 다이애나는 옷차림에 있어 탁월한 감각을 가졌다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그런 주제에 대한 그녀의 조언은 인기가 많았다. 다이애나 자신도 이 특별한 밤에 앤에게는 영원히 금지된 색인 사랑스러운 들장미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아주 예뻐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그녀의 외모는 부차적인 중요성밖에 없었다. 그녀의 모든 정성은 앤에게 쏟아졌는데 그녀는 에이버리의 명예를 위해 앤을 여왕의 취향에 맞게 입히고 빗기고 장식해야 한다고 맹세했다. 그 주름 장식을 조금 더 밖으로 당겨봐. 그렇게 자, 내가 내 허리띠를 매줄게. 이제 슬리퍼를 신자. 내 머리카락은 굵게 두 갈래로 따서 중간쯤에 커다란 흰색 리본으로 묶을 거야. 아니, 이마 위로 곱슬머리를 한 가닥도 빼지 마. 그냥 부드럽게 가르마만 타는 거야. 앤, 머리를 어떻게 해도 지금처럼 너한테 잘 어울리는 방식은 없어. 앨런 사모님도 내가 가르마를 그렇게 타면 마돈나처럼 보인다고 하셨단 말이야. 이 작은 흰색 들장미는 내 귀 바로 뒤에 고정해 줄게. 우리 집 장미 덤불에 딱 한 송이 비어 있었는데 널 위해 남겨뒀어. 내 진주 목걸이를 할까? 애니 물었다. 매슈 아저씨가 지난주에 시내에서 한 줄 사다 주셨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다이애나는 입술을 오므리고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빗딱하게 기울여 비판적으로 살피더니 마침내 그 목걸이를 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리하여 목걸이는 앤의 날씬하고 우유처럼 하얀 목에 묶였다. 너에겐 뭔가 아주 세련된 구석이 있어. 앤, 다이애나가 시샘없는 감탄을 보내며 말했다. 넌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있거든. 아마 내 몸매 때문인 것 같아. 난 그냥 만두 같아. 늘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정말 그렇다는 걸 알겠어. 뭐,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넌 그런 보조개를 가졌잖니. 애니 자기 얼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예쁘고 생기 넘치는 얼굴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크림 속에 난 작은 자국처럼 사랑스러운 보조개 말이야. 난 보조개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어. 내 보조개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꿈이 이루어졌으니 불평해서는 안 되겠지. 이제 다 준비된 거니 다 됐어. 다이애나가 확신하듯 말할 때 마릴라가 문가에 나타났다. 예전보다 더 백발이 성성하고 모낭 구석도 여전한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얼굴만큼은 훨씬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당장 들어오셔서 우리 낭독자를 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마릴라는 콧방귀와 툴툴거림 사이에 중간쯤 되는 소리를 냈다. 깔끔하고 적절해 보이는구나. 머리를 저렇게 만지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먼지와 이슬을 뚫고 저걸 입고 달려가다 보면 드레스를 다 망쳐놓을 게 뻔하고 이런 축축한 밤에 입기엔 너무 얇아 보이는구나. 어쨌든 오건디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옷감이고
매슈가 그걸 싸왔을 때도 그렇게 말했단다. 하지만 요즘 매슈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매슈가 내 조언을 듣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앤을 위해 물건들을 사오거든. 카모디의 점원들은 자기들이 매슈에게 무엇이든 속여서 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냥 그 물건이 예쁘고 유행하는 거라고 말하기만 하면 매슈는 바로 돈을 털어 넣으니까 앤 치맛자락이 바퀴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따뜻한 재킷을 꼭 입어라. 그러고 나서 마릴라는 성큼성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앤이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흐르는 한 줄기 달빛처럼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아이가 낭독하는 것을 듣기 위해 직접 콘서트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면서 말이다. 내 드레스에 너무 축축하지 않을까? 앤이 불안하게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며 다이애나가 말했다. 완벽한 밤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저 달빛을 좀 봐. 내 창문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정말 기뻐. 앤이 다이애나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저 긴 언덕 위로 아침이 밝아오고 날카로운 전나무 꼭대기 사이로 빛이 번지는 걸 보는 건 정말 장엄해. 아침마다 새롭고 난 그 가장 이른 햇살의 목욕물에 내 영혼까지 씻어내는 기분이 들거든. 오, 다이애나. 난 이 작은 방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 다음 달에 시내로 가면 이 방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밤에 내가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다이애나가 애원했다.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너무 비참해지거든. 그리고 난 오늘 저녁을 정말 즐겁게 보내고 싶단 말이야. 앤, 넌 무엇을 낭독할 거니? 그리고 긴장되니? 전혀 아니야. 대중 앞에서 워낙 자주 낭독해봐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소녀의 맹세를 하기로 결정했어. 아주 애절한 시거든. 로라 스펜서는 우스꽝스러운 낭독을 하겠지만 난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울게 만들고 싶어. 만약 사람들이 앙코르를 요청하면 무엇을 할 거니? 사람들이 나에게 앙코르를 요청할 꿈이나 꾸겠니? 앤이 비웃듯 말했지만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비밀스러운 희망이 없지 않았으며 이미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매슈 아저씨에게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빌리와 제인이 왔어. 바퀴 소리가 들려 가자. 빌리 앤드루스는 앤이 자기 옆 앞좌석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했고 그래서 앤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녀는 여자애들과 뒤에 앉아 마음껏 웃고 제잘거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을 것이다. 빌리에게는 웃음도 제잘거림도 별로 없었다. 그는 둥글고 무표정한 얼굴에 대화의 재능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족한 20살 난 덩치 크고 뚱뚱하며 무뚝뚝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앤을 엄청나게 숭배하고 있었고 근 알씬하고 꼿꼿한 모습의 소녀를 곁에 태우고 화이트샌즈까지 운전해 간다는 기대감으로 자부심이 잔뜩 부풀어 있었다. 앤은 어깨너머로 뒤에 앉은 여자애들에게 말을 건네고 가끔은 빌리에게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낄낄거리기만 할 뿐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런 대답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형식적인 예의를 베풀어준 덕분에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다. 즐기기에 딱 좋은 밤이었다. 길은 호텔로 향하는 마차들로 가득했고 윤비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길을 따라 울려 퍼지고 또 울려 퍼졌다.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은 콘서트 위원회 부인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앤을 출연자 대기실로 데려왔다. 그곳은 샬럿타운 심포니 클럽 회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앤은 갑자기 수줍음을 느끼고 겁이 났으며 자신이 촌스럽게 느껴졌다. 동쪽 다락방에서는 그토록 과하고 예뻐 보였던 그녀의 드레스가
주변에서 반짝이고 바스락거리는 모든 실크와 레이스들 사이에서는 이제 단순하고 평범해. 그녀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해 보였다. 곁에 있는 덩치 크고 아름다운 부인의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그녀의 진주 목걸이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달고 있는 그 모든 온실 화초들 옆에서 그녀의 작은 흰 장미 한 송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 것인가. 애는 모자와 재킷을 벗어두고는 비참한 기분으로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초록 지붕집에 그 하얀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가 곧 서게 된 호텔의 커다란 콘서트홀 무대 위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빴다. 전등 불빛은 그녀의 눈을 어지럽게 했고 향수 냄새와 옹성거림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저 뒤쪽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다이애나와 제인과 함께 관객석에 앉아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녀는 분홍색 실크 옷을 입은 풍채 좋은 부인과 흰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오만해 보이는 키 큰 소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풍채 좋은 부인은 가끔 고개를 정면으로 돌려 안경 너머로 앤을 살폈고 그렇게 세세하게 관찰당하는 것에 예민해진 앤은 비명이라도 질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흰색 레이스 소녀는 옆 사람에게 관객석에 있는 촌뜨기들과 시골 미녀들에 대해 들으라는 듯 계속 이야기하며 프로그램에 있는 지역 재능꾼들의 공연에서 얻게 될 그런 재미를 나른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애는 저 흰색 레이스 소녀를 평생토록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앤에게 불행하게도 전문 낭독가 한 명이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녀가 낭독을 수락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인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회색 옷감으로 만든 환상적인 가운을 입고 목과 검은 머리카락에 보석을 두른 유연하고 검은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놀랍도록 유연한 목소리와 경이로운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고 관객들은 그녀의 선정작에 열광했다. 애는 잠시 동안 자기 자신과 고민을 모두 잊고 넋이 나간 빛나는 눈으로 경청했다. 하지만 낭독이 끝나자 그녀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저 공연 뒤에 일어나서 낭독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코 그녀가 정말로 낭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가? 오, 그저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불운한 순간에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흰색 레이스 소녀가 보인 다소 죄책감 어린 짧은 놀람을 애는 알아차리지 못했고 설령 알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칭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테지만 어쨌든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지러운 듯 무대 앞으로 나갔다. 그녀가 너무나 창백했기에 객석에 있던 다이애나와 제이는 초조한 동질감에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애는 압도적인 무대 공포증의 희생자가 되었다. 대중 앞에서 자주 낭독해왔음에도 그녀는 이런 관객을 마주해본 적이 없었고 그 광경은 그녀의 에너지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화려하고 당혹스러웠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의 행렬, 비판적인 얼굴들, 그녀를 둘러싼 부유함과 교양의 분위기 전체가 말이다. 이것은 친구들과 이웃들의 소박하고 공감 어린 얼굴들로 가득 찼던 토론클럽의 평범한 벤치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무자비한 비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저 흰색 레이스 소녀처럼 그들도 그녀의 시골스러운 노력에서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랐다. 그녀는 절망적이고 무력하게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느꼈다. 무릎은 덜렸고 심장은 요동쳤으며 지독한 현기증이 그녀를 덮쳤다.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으며 다음 순간 그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평생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그 굴욕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커지고 겁에 질린 눈이 관객석 너머를 응시했을 때 방 뒤편의 길버트 블라이드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미소는 앤에게 승리감에 도취된 동시에 비웃는 듯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길버트는 그저 이 행사 전반에 대해 그리고 특히 야자수 배경 앞에선 앤의 가냘픈 하얀 형체와 영성적인 얼굴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감탄하며 미소 짓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가 태워다 준 조시파이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고 조시의 얼굴은 확실히 승리감과 비웃음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하지만 앤은 조시를 보지 못했고 설령 봤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었으며 용기와 결단력이 전기 충격처럼 온몸을 자릿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킬버트 블라이드 앞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결코 그녀를 비웃을 수 없게 할 것이다. 결코, 절대로. 그녀의 공포와 긴장감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낭독을 시작했고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덜림이나 끊김없이 방 안의 가장 먼 구석까지 도달했다. 평정심을 완전히 되찾은 그녀는 무력했던 그 끔찍한 순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낭독했다. 그녀가 마쳤을 때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수줍음과 기쁨으로 얼굴을 붉히며 자리로 돌아가던 앤은 분홍색 실크 옷을 입은 풍채 좋은 부인이 자신의 손을 힘차게 붙잡고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얘야, 정말 훌륭하게 해냈구나.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아기처럼 울었단다. 정말로 그랬어. 잡아라. 사람들이 앙코르를 외치고 있구나. 널 꼭 다시 무대로 불러내고 말 기세야. 오, 전 못 가요. 앤이 당황해서 말했다. 하지만 가야만 해요. 안 그러면 매슈 아저씨가 실망하실 거예요. 아저씨는 사람들이 저에게 앙코르를 요청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매슈를 실망시켜선 안 되지. 분홍색 옷의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미소 짓고 얼굴을 붉히며 맑은 눈을 한 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 관객들을 더욱 사로잡은 기이하고 재미있는 짧은 곡을 선사했다. 저녁의 남은 시간은 그녀에게 그야말로 작은 승리나 다름없었다. 콘서트가 끝났을 때 미국의 백만장자 부인이었던 그 풍채 좋은 분홍색 옷의 부인은 앤을 자기 보호 아래 두고 모두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모두가 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전문 낭독가인 에반스 부인도 다가와 그녀와 담소를 나누며 앤이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고 작품을 아름답게 해석해냈다고 말해주었다. 심지어 그 흰색 레이스 소녀조차 나른하게 짧은 칭찬을 건넸다. 그들은 아름답게 장식된 커다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이애나와 제인도 앤과 함께 왔기에 이 식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지만 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런 초대를 받을까봐 죽을 만큼 두려워하며 도망쳐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행사가 끝나고 새소녀가 차분하고 하얀 달빛의 광채 속으로 즐겁게 걸어 나왔을 때 그는 말 한 팀과 함께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두운 전나무 가지 너머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 다시 밤의 순수함과 고요함 속으로 나오니 정말 좋구나. 바다의 속삭임이 그 사이로 들려오고 그 너머의 어둑한 절벽들이 마침 마법에 걸린 해안을 지키는 엄격한 거인들처럼 서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이 얼마나 장대하고 정적이며 경이로운지 완벽하게 멋진 시간 아니었니? 마차가 출발할 때 제인이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다. 난 그냥 내가 부자 미국인이라서 여름을 호텔에서 보내고 보석과 목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매일매일 아이스크림과 치킨 샐러드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분명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내 낭독은 정말 대단했어. 처음엔 내가 시작도 못할 줄 알았지만 말이야. 난 내게 일반스 부인의 것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 오, 아니야. 제인, 그런 말 하지 마.
앤이 빠르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거든. 알다시피 내 것이 에반스 부인의 것보다 나을 수는 없어. 그분은 전문가고 난 그저 낭독하는 재주가 조금 있는 여학생일 뿐이니까. 사람들이 내 걸 꽤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만족해. 앤, 너에게 줄 찬사가 하나 있어. 다이애나가 말했다. 적어도 그가 말한 어조로 봐서는 찬사가 분명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그중 일부분은 말이야. 제인관의 뒤에 어떤 미궁인이 앉아 있었는데 숯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눈을 가진 정말 낭만적으로 생긴 남자였어. 조시파의 말로는 그가 유명한 예술가래. 자기 엄마의 보스턴 사촌이 그 사람과 학교를 같이 다녔던 남자와 결혼했다나 봐. 글쎄, 우리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 그렇지. 제인, 무대 위에 저 찬란한 티치아노의 머릿결을 가진 소녀는 누구지? 내가 그려보고 싶은 얼굴을 가졌군. 자, 어때? 앤. 그런데 티치아노의 머릿결이 무슨 뜻이니? 해석하자면 그냥 빨간색이라는 뜻일 거야. 아마도. 앤이 웃으며 말했다. 티치아노는 빨간머리 여성을 그리는 걸 좋아했던 아주 유명한 예술가였거든. 그 부인들이 두르고 있던 그 모든 다이아몬드 봤니? 제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그야말로 눈부셨어. 얘들아, 너희도 그냥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니? 우리는 부자야. 앤이 확고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16년이라는 자산이 있고 왕들만큼 행복하고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상력을 가졌잖아. 저 바다를 봐, 얘들아. 온통 은빛과 그림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환영으로 가득해. 우리가 수백만 달러와 다이아몬드 줄을 가졌다고 해도 저 아름다움을 이보다 더 즐길 수는 없을 거야.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저 여인들 중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걸. 평생 세상을 향해 코웃음을 치며 태어난 것처럼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흰색 레이스 소녀가 되고 싶니? 아니면 분홍색 부인처럼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너무 뚱뚱하고 키가 작아서 정말 몸매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에반스 부인처럼 눈에 젖도록 슬프고 슬픈 표정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런 표정을 지으려면 분명 언젠가 지독하게 불행했을 거야. 제인 앤드루스, 너도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 제인이 답득하지 못한 채 말했다. 다이아몬드가 사람을 꽤 많이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글쎄, 난 평생 다이아몬드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해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앤이 선언했다. 난 내 진주 목걸이를 가진 초록 지붕집의 앤인 것에 아주 만족해. 매슈 아저씨가 저 분홍색 귀부인의 보석에 담긴 것 못지않은 커다란 사랑을 이 목걸이에 담아주셨다는 걸 난 알거든. 앤의 난내 진주 목걸이를 가진 초록 지붕집의 앤인 것에 아주 만족해. 매슈 아저씨가 저 분홍색 귀부인의 보석에 담긴 것 못지않은 커다란 사랑을 이 목걸이에 담아주셨다는 걸 난 알거든. 마지막 이 부분 너무 심장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